기록은 없었는데 어머님께서 이제 일곱 남매를 기르면서 검소, 그 다음에 학문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은 나가서 행실을 조심해야 된다. 왜? 너희가 다른 사람의 욕을 먹으면 우리 가문, 부친의 욕을 먹는다. 어떤 뜻일까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아비 없는 자식.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한테 배울 가정교육을 엉망이죠. 집안이. 절대 이때 당시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말을 태계 선생님이 아주 잘 따라합니다. 그리고 워낙 책을 좋아하셔가지고 20살 때 이 주역에 너무 침식을 입고 책을 읽다가 병이 생겼습니다. 어떤 병이냐? 지금으로 말하면 신경성 위장병 종류입니다. 위장병은 지금도 치료하는 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원에 가보세요. 위장병 치료약 있나? 없습니다. 예, 평생 가지고 있습니다. 상태만 조금 좋아지게 했다가 그렇습니다. 그래 이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1살 때 결혼하고 아들도 태어났는데 맨날 이런 책만 읽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위에서 뭐라 했습니다. 가장났어. 가족들 먹여 살릴 생각해야지. 이 책만 읽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과거 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과거 시험이 쉽습니까? 겨우 27살 때 이제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과를 합격해야 이제 관리가 되는데 최계 선생 준비가 안 되면 어렵죠. 34살에 합격합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급제하고 나서 평소에 갈고 닦은 학문이 있었기 때문에 관직 생활도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43년에 신경을 이유로 관직을 사임했다지만 아닙니다. 아주 인생이 큰 전기가 찾아옵니다. 뭐냐? 되게 그때 당시 조선을 통치기념이 성리학입니다. 주자학이라고 합니다. 그 주자 선생의 말씀을 모은 책 주자대전입니다. 내용이 너무 많고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뽑아서 요약 정리하는 요약본을 만들어갑니다. 이걸 태계 선생님이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주자대전을 다 읽어봐야 되겠죠. 주자대전을 읽어보시면서 성리학의 이 무궁무진한 우주 만문의 원리가 여기다 있구나. 나 이거 공부하려다. 사표냅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받아주겠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더 일을 해야지 어디 가려고 해.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틈만 나면은 관직을 사표내고 내려가려다가 49살 때 드디어 사표내고 내려옵니다. 어디로 왔느냐? 요 산 너머 뒤에 있는 거기 냇물이 하나 있습니다. 토계입니다. 그 냇물 옆으로 와서 집을 지었다 해서 토계 쪽으로 물러났다 해서 물러날 퇴책을 써가지고 퇴계라고 혼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50대 때 10년 동안 계상서당을 운영합니다. 그러면서 학문도 연구하시고 제사도 길러내시고 그때 가장 많은 학문적인 업적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퇴계라고 부르는 이유가 학문적인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상서당에 너무 많은 제자들이 찾아오니까 감당이 안 돼요. 제자들이 서당은 또 집시다. 자꾸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봐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찾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태계 선생님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앞에 낙동강도 있고 산도 있고 참 멋지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 서당을 짓는 걸 허락합니다. 그리고 호도 바꿉니다. 도산으로 물러났다 해서 퇴도로 바꿉니다. 그래서 태계 선생님 호는 퇴도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건 50대 때 쓰던 호, 마지막 10년 60대 때 쓰던 건 퇴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시작했던 주자 선생의 주자대전 요약 정리 사업이 이때 완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모든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이제 바이블이 됩니다. 유명한 책. 이것이 일본에 전래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모든 유학자들은 이 책을 기본으로 섭습니다. 초판, 완판, 두 번째 판, 완판, 세 번째 판도 완판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퇴계 선생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퇴계 학파 학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에 또 에피소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과 집계를 한 장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퇴계 선생의 작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냐? 1975년에 한국은행에서 2,000원 지폐를 발행하기로 하고 표지 모델로 퇴계 선생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의 초상을 당시 이유태 화백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태 화백께서 이제 퇴계 선생의 초상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림을 안 남겼습니다. 그저 문서 기록에 멀리서 보면 위험이 있고 존경스러워서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고 그거 가지고 그리겠습니까? 못 그리죠. 손자가 남긴 기록을 보니까 이마가 넓어서 광상이라고 불렀다. 이런 기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못 그리죠. 그러다 일본에도 퇴계 학자들이 많다 하는 이걸 보고 일본에 찾아보니까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뭐냐? 17세기에 임진왜란 끝나고 일본의 퇴계 선생을 존경하는 어느 일본 유학자의 꿈에 퇴계 선생이 나타났습니다. 그 유학자가 꿈에 깨서 꿈에 보였던 퇴계 선생의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그거 한 장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원문으로 하고 여러 가지 기록을 토대로 삼아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또 위장병을 앓으셨기 때문에 풍채가 좋지는 않았겠죠. 이 그림인데 조금 눈도 좀 거슴피레 뜨고 그렇죠. 예. 그런데 화폐에다 싣다 보니까 조금 풍채가 있게 좀 바꿨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같은 그림이지만 어떻습니까? 조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성리학입니다. 이기 이원론. 여기에 관련된 것은 차단 7종론이 있는데 이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자제분 중에 고등학교나 어디 아니면 공무원 시험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한국사 시험 필수죠. 출제율 90%입니다. 출제율 90%.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광주에 있던 고공 기대생과 퇴계 선생과의 무려 7년 동안 117통의 편지를 서로 교환하면서 조선 성리학이 최고의 수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퇴계 선생께서 남기신 여러 가지 유품, 성리학에 관련된 이러한 유물 중에 가장 훌륭한 것 중에 하나가 성학시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성분이 되는 학문 10가지 그림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퇴계 선생께서는 몸이 약해서 나라에서 자꾸 불러서 벼슬을 줬어도 잘 안 갔습니다. 몸이 약해서. 그러다 이제 계속 거절할 수 없으니까 이제 68세 때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 임금이 명종이었습니다. 근데 명종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또 돌아가서 서울에 올라가서 임금님을 뵙도 못하고 막 졸지에 장례위원장을 지냅니다. 끝나고서 안동으로 내려가려니까 그때 막 왕이 된 사람 누구? 선조입니다. 명종은 후사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족줄, 친척 중에 그저 똘똘한 사람 하나 딱 집어 당신 왕하시오. 그게 선조입니다. 나이 17살. 세자를 거치게 하기 때문에 왕이 된 준비가 안 됐고 나이도 17살이에요. 뭘 알겠습니까? 선조는 퇴계 선생한테 부탁드립니다. 나를 도와주시오. 나라를 위해서. 퇴계 선생은 내려가려 하지만 선조의 뿌리침을 부탁을 뿌리치지 못하고 좀 계십니다. 약 1년 정도. 그러면서 그때 성학시도를 넣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읽고 지키시면 훌륭한 성문이 됩니다. 퇴계 선생이 평생 연구했던 성리학을 체계를 그림을 보십시오. 그림으로 도식화했어요. 체계적으로. 체계합니다. 멋진 학자 맞죠? 그래서 이대로 읽고 지키시면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용은 뭐냐? 임금이 마음을 바르게 하고 행실을 바르게 하면 나라가 잘 산다. 맞죠? 지금도 그렇죠. 임금님이 마음 바라먹고 똑바로 행실해야 나라 부강한 나라 되죠? 네, 이런 성학식다. 네, 조선의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필수입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거는 좌우명 산업 공부를 몇 가지 소개해드립니다. 자, 좌우명에서 좌 무슨 좌자일까요? 좌우니까 왼쪽 오른쪽
이 아니고 좌, 앉을 좌입니다. 우, 오른쪽. 앉아서 오른손 바로 옆에 쉽게 손을 댈 수 있는 곳에 두고 수시로 내가 마음속에 새긴다. 명, 새길 명자입니다. 그런 좋은 말이다. 이겁니다. 이건 이제 목판 하는 건데 좌우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쫙 한번 먹물칠하고 딱 찍어내면서 이렇게 하면 좌우 바뀌겠죠. 첫 번째가 신기독입니다. 신중해라, 조심해라. 언제?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행동이나 마음이 좀 흐트러지죠. 네. 이거는 무불경, 찍어낸 목판 이겁니다. 맨 위에 있는 글자가 뭐처럼 보입니까? 어미모. 어미무자처럼 보이는데 어미무자가 아니고 어미무자는 여기 밑에 없습니다. 말무자입니다. 하지 마라. 무엇을? 불경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자가 그런 표현이 많죠. 나쁜 것을 하지 마라. 좋은 긍정적인 문장으로 표현하면 모든 것을 공경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거 외에 이제 무자기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라. 사무사 나쁜 생각 갖지 마라. 네 가지를 평생 자주 읽고 실천하시답니다. 이 앞에 프랭카드도 나와 있죠. 마당에 좌우명. 자, 대개 선생은 학자이고 아주 검소하기 때문에 크고 화려한 유물 없습니다. 사용하신 등거리, 벼루, 이거는 벚꽃이 있을 때 종이 움직이지 말라고 눌러놓은 돌, 뭐 이런 거. 여기, 이 정도. 그다음에, 보십시오. 책상. 왼쪽 앞을 보십시오. 사용하시는 책상인데, 왼쪽 앞에 보니까 뒤로 조금 달았죠. 네, 퇴계 선생께서는 항상 책을 읽으실 때 왼손을 이렇게 책상에다 올려놓고 읽으셨답니다. 그래서 왼쪽이 좀 달았습니다. 그리고 투통이 왜 있느냐? 퇴계생에서 공부하다가 집중력 떨어지면 공부 안 되죠. 그럴 때는 탁 넣고 투를 했습니다. 집중.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투를 이름을 정심투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마음을 바라간 투어다. 그리고 이거는 난로 기능을 가진 의자입니다. 구멍이 뻥뻥 뚫려 있죠. 화토불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한번 겨울에 따시겠죠. 청결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팡이는 청주장으로부터 선 넘어 계산서당, 이쪽에 도산서당, 요거를 걸어서 한 30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오갈 때 사용했던 지팡이다. 나무 재질은 어떤 건가요? 명아주 나무는 명아주. 네. 자, 도산 서원 모형도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건물이 살아생전 운영하셨던 도산서당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흰 벽처럼 생긴 건물이 하나 보이죠? 저 뒤가 돌아가시고 4년 뒤에 제자들이 지은 서원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운영하던 서당, 돌아가고 나서 제자들, 후학들이 지은 서원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서원은 훌륭한 분을 기리기 위해서 주로 살떴던 보다는 좀 떨어진 곳에 짓는데 퇴계 선생님이 후학들, 제자들이 보고 서당 뒤에 좋은 터가 있으니 여기다 서원을 짓습니다. 그래서 도산 서원은 살아계실 때 사용하시던 서당,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 후학들이 지은 서원이 같이 있습니다. 두 개를 그냥 뭉뚱을 해서 도산 서원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서원의 가장 큰 특징은 맨 뒤에 훌륭한 분을 기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당이 있습니다. 상덕사, 퇴계 선생님께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이것이 서원의 특징입니다. 서당과 서원은 공통적으로 학교입니다. 사립학교. 지금 오늘 무슨 날인가요? 네? 제사 지내는 것 같은데 하복 입고 많이 계실 텐데. 학생들이 이제 여기 체험학습 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용하시게. 퇴계 선생님은 종이품의 벼슬까지 하셨어요. 총리급입니다. 그런데 부총리급인데 상당한 높은 관직인데 월급도 좀 제법 됐겠죠. 워낙 검소하시기 때문에 등백에 뭘로 만들었습니까? 왕골. 보통 그 정도 벼슬이면 뭘로 만들었을까요? 비단에 부드러운 솜. 이 왕골로 만들어서 이거 쓰셨고, 깔고 쓰시던 자리에 보십시오. 이것도 왕골입니다. 검소한 성품을 우리가 한 번 더 가지고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의학도 공부하셨습니다. 네. 병이 생겨서 평생 고생하시다 했죠. 그래가지고
한인신방 중국에서 나온 일종의 그 건강 비법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기체주와 비슷합니다.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쓰시고 평생 실천하셨고 퇴계 선생은 병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육체적인 예방과 치료보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화약이니까 뭐 화약이냐 아니다. 화가 날 때 참을 이자 써가지고 푹 다물고 있으면 화가 가라앉는다. 화가 날 때 10분만 참아보십시오. 화 가라앉죠? 맞습니다. 또 중화탕 탕이니까 뭐 탕약이냐? 아니다. 마음을 이렇게 좋은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 병 안 생기고 치료도 된다. 그러니까 요거 요즘 말로는 뭐하고 다 일맥상통할까요? 마음을 편하게 하면 병이 낫는다. 심리치료. 그렇죠? 네. 양생제법은 이제 평소에 실천이 건강 수칙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유교 성리학은 천인 합일 사상이 있습니다. 하늘과 인간은 하나다. 하늘 사람이고 인간이고, 인간이 곧 하늘이다. 이건 우리 요즘 말로 하면은 사람은 하늘만큼 고귀한 존재다. 생명 존중, 인간 존중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자리를 요 혼천을 가지고 연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관측된 별자리를 그려놓은 것이 혼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퇴계 선생의 위대한 부분은 퇴계 선생께서 연구하신 유교 성리학은 인문학입니다. 그렇죠? 인문학 뭡니까? 사람이 사람밖에 사는 학리 인문학이에요. 성리학의 겁니다. 두 번째, 자연과 천체. 그 다음 세 번째가 의학. 훌륭한 학자 맞죠? 평생 실천하시고 워낙 성품이 어려워서 최고의 학자로서 준비한 바입니다. 자, 좋은 시간 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오셨다고 했죠? 저희는 그 구미하고 안동에서 왔습니다. 안동. 아들은 이제 구미, 군대 오늘 휴가 나와서 이제 왔고, 저기 이제 삼촌, 안동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그는 대구에 있어요. 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네.